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 시동. 첫 공개 후 4년 만.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시제품을 공개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됐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2019년 첫 시제품을 공개한 지 4년 만에 생산을 개시한 것이다. 테슬라는 2021년 사이버트럭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목표였지만 부품 등 공급망 문제로 출시가 계속 지연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말 사이버트럭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25만에서 50만 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사전 주문을 받으면서 최저가를 39,900달러로 책정했지만 정확한 가격 등은 3분기 중 열릴 출고 행사를 전후해서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트럭이 시장에 나오면 전기 픽업트럭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 내 전기 픽업트럭 시장에선 리비안의 R1T,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제너럴 모트스의 허머 EV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사이버트럭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메뉴엘 로스너 도이체 방크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기 픽업트럭은 승용차보다 생산 공정 최적화가 어렵고 더 큰 배터리팩을 장착해야 한다며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란 의견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올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인도량이 2,000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머스크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을 패널 소재로 사용하는 사이버트럭 특성상 다른 차종보다 조형이나 용접이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수소전기 트럭 니콜라 16% 급등. 공매도 숏스퀴즈의 주간 82% 상승. 수소연료 전지트럭 전문 생산기업인 니콜라의 주가가 최근 뉴욕 증시에서 급등하고 있다. 회사가 최대 50대에 이르는 구매 계약을 발표한 데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포지션을 늘린 탓에 공매도 투자자들이 서둘러 숏커버에 나선 영향 등으로 풀이됐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니콜라는 바이오테크와 최대 50대에 이르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테크는 최대 50대에 이르는 니콜라의 빅리그 수소 연료전지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고 니콜라는 바이오테크의 미주리 및 캘리포니아 수소허브에서 수소를 구매할 예정이다. 니콜라는 이번 주 초 신주 발행 계획에 대한 주주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주주총회를 다음으로 연기했다. 전날 급등세 등으로 공매도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면서 니콜라 주식의 거래량은 3억 1,700만 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콜라는 이번 주 들어서만 82% 이상의 누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마존 등에 업고 부활 날갯짓하는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의 최근 상승세가 매섭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은 6월 27일을 기점으로 9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주가가 90% 가까이 올랐다. 코로나19 버블을 기점으로 수많은 전기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화려하게 부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떠오르는 전기차 기대주 리비안이 부활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비안은 2009년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전기 픽업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주요 제품군이다. 리비안은 아마존과 2030년까지 배송용 전기 밴 10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다. 테슬라 대항마라는 별명을 얻은 덕에 2021년 상장 후 한때 시가총액이 150조 원에 달하기도 했다. 리비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상장 초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나 2021년 9월 포드와 전기차 공동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당일에만 시가총액이 11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당시 전기차 판매 매출이 사실상 없었던 것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리비안은 R1T와 R1S를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연달아 출고가 연기되면서 양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받고 있었다. 결국 올해 4월 리비안은 2021년 11월 대비 주가가 92.9%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울렸다. 하지만 5월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해 2배 이상 뛴 것이다. 리비안 주가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전기차 인도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리비안은 7월 3일 2분기 차량 12,640대를 인도했다고 밝혔고 주가는 하루 만에 17.4% 상승했다. 1분기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시장 전망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리비안 측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자체적으로 일부 부품 개발에 집중한 점 등이 생산량과 인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리비안은 올해 5만 대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3,400여 대를 생산한 상태다. 리비안이 하반기에도 유사한 인도량을 보인다면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투자 자문사 AJ벨의 데니 휴슨 애널리스트는 많은 자동차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얼마나 많은 전기차 업체가 실제 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오늘 발표된 수치는 리비안이 이 경쟁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 역시 리비안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했다. 7월 12일 기준 리비안 주가는 25.91달러다. 리비안의 우군은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리비안 전기 밴을 이용해 미국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물류 사업 프로젝트 배송 제로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리비안 전체 전기 밴 수요의 3분의 1이 아마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 500여 개 도시에서 3,000대 넘는 밴을 운용하고 있다. 리비안 전기 밴으로 운송한 택배만 7,5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올해 리비안으로부터 전기 밴 300대를 인도받아 독일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리비안은 미국 이외 나라에도 영업용 전기차를 공급하게 됐다. 아마존은 리비안의 지분 17.2%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2분기 차량 판매 예상 미달, 루시드 또 6% 급락. 루시드의 지난 2분기 차량 판매량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후 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뉴욕 증시에서 루시드 전거래일보다 5.90% 급락한 6.70달러를 기록했다. 루시드는 지난 12일에도 11.82% 폭락한 7.16달러를 기록했었다. 이는 2분기 판매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루시드는 지난 2분기에 모두 1,40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873대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다. 시장은 루시드가 2분기에 2,173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1,873대를 판매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루시드는 1,404대 판매에 그쳤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루시드는 이날 12% 가까이 폭락한 이후 13일에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14일 다시 6% 가까이 급락했다. 중국의 전기차 휴전 끝, 가격 전쟁 다시 시작? 전기차 가격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지난 6일 비아디, 테슬라 등 16개 중국 전기차 회사는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자동차 포럼에서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공평한 시장 질서 수호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서약에 참여한 기업 중 중국 업체가 아닌 곳은 테슬라가 유일했다. 이번 서약서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가격 인하 치킨 게임을 끝내는 신호탄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8일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모여 가격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공정 경쟁을 위배하는 행위로 중국의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협회는 서약서를 철회하고 자동차 기업들이 반독점법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차값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가격 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지목된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이후 위기감을 느낀 약 24개의 자동차 중국 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내렸다. 올해 5월 기준 테슬라는 지난해 말보다 가격을 평균 6.6% 인하했고 비아디는 6.1% 내렸다. 베이징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크폭스의 인하폭이 가장 높았는데 13.8%에 달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지난달에 모든 차종의 가격을 3만 위안 할인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중국 안에서 테슬라의 공격적인 전기차 가격 인하를 막고자 자동차 업계의 공평한 시장 질서 수호를 위한 서약서로 휴전을 했지만 이 서약이 철회되자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로이터는 10일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중국에서 EV 크로스오버 캐딜락 리릭의 가격을 14% 인하했다고 보도했다. 작년에 출시된 제너럴 모터스의 캐딜락 리릭은 미국에서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만 인하하면서 가격 전쟁에 돌입했다. 캐딜락 리릭의 가격은 379,700 위안으로 인하했고 기존 가격은 439,700 위안이다. 8월 내계약금을 입금한 고객에게는 2,500달러의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7일 독일 폭스바겐과 중국 세이게 합작회사 역시 중국에서 전기차 ID 시리즈를 8에서 27%가량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내 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공장 내 근로자들은 대기업의 가격 전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이 전기차 가격을 계속 인하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어 스테판 다이어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경쟁 심화와 초과 생산 능력이라는 문제가 시장을 흔들 것이라며 중국 내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주 상하이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지만 동시에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대한 휴전을 철회한 이유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글로벌 전기차 1위를 두고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비아디는 올해 1에서 5월 세계 전기차 판매에서 전년 동기 101.6% 늘어난 102만 5천 대로 테슬라를 제치고 1등을 기록했다.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는 전년 동기의 2배인 149만 대로 성장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좋은 성과를 내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한 첨단 기술 개발과 최신 배터리 기술로 효율성을 높인 것이 핵심으로 지목된다. 중국 자동차 기업은 이런 가격 경쟁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국민 소득은 높지 않아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중국은 이런 동남아 지역의 소득을 고려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0년부터 태국에 14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태국 당국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에서 4월 태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18,481대로 집계됐고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아디는 판매량 7,300여 대로 태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태국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혼다는 지난해 태국 트럭과 자동차 판매량의 약 70%를 차지했지만 올해 1에서 4월 태국에서 등록된 토요타의 전기차는 11대에 불과했다. 노무라 연구소의 태국 컨설팅 부문 책임자 야마모토 하지미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공급한 것을 통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최소 15%포인트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